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과연 시장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저희 이번 시간 우리 이청원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PB님, 오늘장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미증시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가 조금 되기도 했는데 의외로 시장은 그리 움직임이 좋지 않았다는 거.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를 앞에 두고 시장이 약간의 긴장을 하는 그런 양상도 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충격을 잘 만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폭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 가운데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거기에 금융까지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한 강한 섹터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의 이 흐름은 당장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9월에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시행이 될 겁니다. 그것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 키우는 변수는 될 수 있을지언정 금리 인하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는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에는 한편으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변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코스피는 2,700포인트 내외에서 당분간 횡보한 이후 다시 오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만난 분들 다 열이면 열,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뭐 너무 걱정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장 안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사항도 없다라는 데 의견 일치해 주시네요. 그럼 지난주 성적은 어땠는지도 보고 오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9개의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습니다. 첫 시간에만 살짝 삐끗하셨고요. 네, 그리고 바로 90%의 높은 성적 보여주셨네요. 오늘은 뭐 새내기주, 우선주, 대왕고래, 인터넷 여러 가지 테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종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M83은 결국 39% 상승밖에 지키지 못해냈고요. GS 글로벌과 이오플로우, 한미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M83 볼게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당시 170%가량의 상승이었어요. 그래서 새내기주 살아나네요. 예전과 다른 IPO 시장입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끝은 이렇게 됐습니다. 장중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100%, 150%만 했을 때도 와, 최근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있었는가 싶었는데 장중에 200%가 넘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와, 정말 힘이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동사에 대해서 최근에 상장 이전에 리포트가 2개 정도 나와가지고 저는 오늘 한번 쭉 읽고 왔는데요.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결국에는 영상 관련된 사업입니다. VFX라고 하는 사업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대략 3위입니다. 다만 기타 기업과 차이가 있다면 해당 시장이 연평균 최근 7년 혹은 8년 동안 10% 정도 성장을 하는 가운데 동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덕분에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10%가 훌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타 기업에 비해서 슈퍼바이저라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라인업이 조금 더 탄탄합니다. 덕분에 조금 더 폭넓은 범위 안에서 영상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수주 잔고 또한 지금은 적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유입된 자금은 단순하게 국내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으로 쓰이는 것도 있을 것이나 그것보다는 지금은 동사는 해외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단기간에 크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금으로 적지 않게 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부각은 되고 있으나 OTT 시대입니다. OTT도 이제는 대충 만들면 안 되고요. 제작비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 안에 보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퀄리티도 우리의 눈높이는 너무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별 영화라든지 단편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것. 덕분에 동사의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오늘 주가에 모두 기대감으로 묻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M83은 현재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건 왠지 베스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슬쩍 드는데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과하게 올라서 막판에 안 되겠다 하고 매도하신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와 함께 VFX 관련주 뭐 위직 스튜디오 경우에도 윗꼬리가 다 달리거나 음봉 전환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럼 M83하고는 다르게 봐야 될까요? 그 후광
때문에 오른 거니까? 저는 지금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특별히 많이 올랐잖아요. 다른 기업도 당연히 윗골이 다른 것은 결국에는 이 종목이 밀렸기 때문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은 대장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결국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앞서 이야기한 다른 종목들도 하루 혹은 이틀 정도는 더 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VFX 시장 안에서의 새내기 주인데 이 신생아가 바로 대장 역할을 해주게 생겼습니다. 그 의견 드렸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 유한양행 우선주. 저희가 조금 전에도 언급해 봤는데 본주를 밀고 우선주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건 참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그건 단순히 우선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플레이였을까요? 그렇게밖에 안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 종목이 오늘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요. 딱히 이유가 설명력을 가지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어제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전혀 지켜내지를 못하고 또 그 전날에 고가, 즉 갭이죠. 갭을 완전히 메워버린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오늘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그 반등의 폭은 크지 않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우선주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은 유한양행의 랭라자라고 하는 이 제품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저는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예전처럼 단순하게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오르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그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도 수익을 내거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도 크게 어렵지 않아야 되는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기업의 주가는 우리가 조금 더 끌고 가고 또 긍정적으로 봐도 좋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도태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유한양행 우선주는 오늘은 그저 따라가는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그래도 모처럼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해당 종목 또한 내일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의견인데 투자 의견으로 따진다면 굳이 우선주보다는 차라리 본주로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접근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유한양행 돈 벌 수 있는 거 알겠어. 그런데 지금 당장 반영되는 게 아니니까 굳이 여기서 바로 매수라는 것보다는 추후에 다시 사보는 건 어떨까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있고요. 아니 뭐 주가는 다 선반영하니까 지금 당장 사야지라는 입장도 있는데 어느 쪽이 맞아요? 저는 후자 쪽입니다. 후자요. 왜냐하면 어제 만약에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기업이 주가를 시가 자체를 잘 지켜냈으면 조정이 혹시나 나오면 사자였는데 시가부터 계속 밀어버렸죠. 그럼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다시 본질적인 가치로 돌아온 거라고 봅니다. 본질 지금 가치로요? 가격대 정도면 저는 이슈 배제하고요. 유한양행은 이제 착실하게 본인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정을 굳이 더 기다리기보다는 오늘 종가 혹은 내일 시가 정도부터 조금씩 매수해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알테오젠은 처음에 그 기술 이전 이야기 나왔을 때 증권가지 목표가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왜 유한양행은 아직도 증권가의 타겟 프라이스가 11만 원 선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리포트는 또 목표 주가가 상향될 수도 있는 거니까 무엇보다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은 머크사로부터 로열티 비율에 따라서 매출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유한양행 우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심도 자체도 알테오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고 수익성 또한 상대적으로는 미미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알테오젠만큼 매우 파급력 있는 목표 주가는 당장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한양행 이야기해봤습니다. 우선주도 곱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삼성중공업이에요. 4.13% 하락했는데 참 조선주는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갈 때는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해서 나 왜 안 샀지 싶다가도 또 이제 하락하면은 뭐야 벌써 끝났나?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싶어서 또 손이 안 가거든요. 조선주 오늘 왜 하락한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게 왔다 딱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시점에 맞추어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사실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 실적 잘 나왔고요. 삼양식품 실적 잘 나왔습니다.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좋았던 몇몇 섹터도
분명히 어느 정도 시점에 맞추어서는 조정이 나올 건데 그 시점이 지금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지금 시점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참고로 시장은 매우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통화 정책의 완전한 변화를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전까지 좋았던 섹터 아무리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저는 한 번은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사실 조선방산 올해 하반기 전망 좋습니다. 삼성전공 같은 경우에는 2025년 4분기까지 영업이익 분기별로 단 한 번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자체도 없습니다. 미스가 안 납니까? 예, 하지만 시장은 때로는 이러한 조정마저도 반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는 것 정도라는 것. 그래서 이 조정이 우선은 크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중은 제가 스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좋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그 올게 왔다. 기다려야 될 조정이 왔기 때문에 스톱 의견. 네. 네, 하지만 이게 매도해라라거나 뭐 비중 축소라던가 부정적인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네, 스톱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어떤 종목일까요? 볼게요. 7% 상승 마감한 포스코 DX입니다. 오늘 이 종목은 무엇을 위주로 봐야 될지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로봇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2차 전지 소재라고 하는 것도 다 있는데요. 다 있네요. 오늘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동사 또한 스마트 팩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 한 가지 테마를 미약하게나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최근 2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조금 좋지 않았는데 그러한 가운데 리포트도 한 개 나왔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실적 기준으로 저점을 지나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의미하는 것은 3분기가 되든 4분기가 되든 앞으로 실적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포스코 그룹 자체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재 부분 기준으로도 매출이 대략 11조 수준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시간을 두고 포스코 DX는 조금은 더 주가 흐름 자체를 우리가 좋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나 최근에 보였던 수준의 변동성보다 오늘 꽤나 크게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은 제가 스톱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재료 부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스톱 의견. 오늘 상승은 로봇덕인 것 같다라고 네. 평가해 주셨고요. 당분간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DX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급등 마감한 일동제약입니다. 10% 넘게 상승했는데요. 저 궁금했던 게 오늘 코로나19 테마주라던가 엠폭스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어요. 네. 물론 그 안에서 미코바이오메드의 경우는 오후장에 갑자기 막 네.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그래 이제 이 테마는 끝났지라는 기조가 네.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일동제약의 경우에는 그 치료제 가격 인상 때문인지 네. 왜 그 안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섹터 자체는 오늘은 분명히 조정인데요. 네. 호재가 그냥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기타 기업에 비해서 조금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공사는 조코바라고 하는 제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최대한 이른 시점에 판매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기대감으로 이동제약은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코로나19 테마입니다. 이 테마가 계속해서 갈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적어도 예전만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우선은 던지자 그런 의견을 주고 싶지만 움직임 자체가 오늘 꽤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종목은 제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테마 자체가 힘을 내지 못할 때에는 호재가 나와도 반응을 안 해주기 마련인데 네. 오늘 좀 예외적인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개인적으로 호가창은 저도 오늘 보면서 매매를 해볼까 싶었는데 네. 힘이 분명히 강한 게 제 개인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하루 정도만 딱 더 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동제약도 고 의견입니다. 이창원 PB와 함께하는 이번 시간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까요? 보시죠. 나머지 종목 GS글로벌, 네이버, 이오플로, 한미반도체 모두 다 스톱이네요. 저희 시청자분께서 한미반도체 들어가도 될지 궁금했는데 일단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타이밍에서는 전체 10개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이죠?
M83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잘 아시네요. 아까 나중에 말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실은 다른 것보다 자료를 한 개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면 오늘 오전에 저도 뜻하지 않게 한번 데이터를 한번 모아봤어요. 올해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의 리스트예요. 스펙주는 제가 다 뺐고요. 이 중에 뭐 빨간색으로 지금 있는 TDS팜, 아이빔 테크놀로지,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의 시가보다 종가가 다 높았습니다. 반면 기타 기업들은 시가 대비 종가는 다 밀렸어요. 그런데 올라간 이 세 가지 종목들, 즉 상장 두 번째 거래일의 주가 흐름을 제가 한번 딱 봤는데 얘네들은 그 다음 날도 다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M83이 오늘 시가 대비 종가가 올랐죠. 그럼 내일 우리는 오른다라고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M83 개인적으로 우리 내일 한 번 더 보자. 특히 오늘 장 후반에 이렇게 밀리는 걸 보니까 요거 가격까지 약간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M83 오늘 종가에 사실 샀으면 하는데 지금 시간이 우선 안 됩니다. 이게 시간에 장후 시간 외에 지금 되거나 혹시나 시간 외에서 제 가격이면 그때 한번 매수할 것을 고려해드리겠고요. 목표가 손절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씩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 데이터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IM증권의 구준표죠. 우리 이청원 PB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